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사 자체의 리스크와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공사의 위기 수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공사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인 이 지급 여력 비율과 대위 변제 금액 비율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부동산 맞춤 정보 확인하시고 또 꼼꼼한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번호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알부자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할 첫 순서는요, 쏙쏙 부동산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부동산 뉴스를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과 미국의 이 기준금리 비교 및 전망을 할 텐데요. 자,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올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1월에요. 이 우리나라 한국 기준금리가 1.25%, 미국 금리는 0.25%였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4%고요. 또 이 한국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3.25%예요. 각각 얼마만큼 올랐느냐? 3.75%가 미국은 오른 거고요. 우리나라는 2%가 오른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 이유를 보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물가 상승률 급등으로 인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해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는데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또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올릴 계획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2023년 이후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4.75%에서 5.25%, 즉 4% 현재에서 한 대략 한 1%는 더 올릴 계획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면은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5% 정도가 올랐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 격차를 지금은 대략 한 0.75% 정도가 차이가 나곤 있는데 한 1% 간격을 두고 우리가 쫓아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도 유지될 거냐라고 본다면 2023년 내년에 한국의 기준금리
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 인하라는 카드는 쓰지는 않을 거고요. 다소나마 초반에 이제 소폭 인상을 할 텐데 대략 한 3.5% 선에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하고 대략 한 1.5% 정도 차이는 나겠죠. 자, 그 이유는 한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그리고 2.5%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 이후 급격한 경기 둔화 및 고물가로 인해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유지된 상태로 가지 않을까. 2023년엔 그 이후에는 미국도 더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다. 그 이유는 다시 이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3.5% 정도를 찍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해둘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쏙쏙 부동산 뉴스는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비교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쏙쏙 부동산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사로잡는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지 쏙쏙 부동산 핫 이슈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팔고 싶어할 마음이 이제 생길 거예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죠. 하지만 막상 대출을 끼고 이제 사시려는 분들은 금리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서라도 굳이 사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은 늘고 수요자는 줄어드는 현상에 의해서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문정부 5년 동안 보면요 반대였었던 거거든요. 수요자들은 늘고 또 공급량은 굉장히 좀 적어진 상태. 그때는 저금리 기조였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어땠느냐? 과거의 지표를 보면요. 이 금리 상승기가 2005년에서 2008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5.32에서 7.58 지금처럼 이제 비슷하죠. 자, 그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가라앉고 오히려 떨어졌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가격 지수가요. 52.2%에서 81.6%로 늘어났어요. 부동산 가격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금리 하락기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서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가격 지수가 오히려 약간 소폭 상승한 거로 나타났어요. 또 금리 정책위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인 가격 지수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상승기 올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 지수가 일단은 떨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 10몇 년 전 이 금리와 부동산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 시장이 이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과거 통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종식 후에 뭐 1년 동안 3배 이상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정비례 현상이 비로소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게 일치하느냐, 즉 정비례하느냐, 역비례하느냐라는 부분보다는요. 일단 문정부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올라간 가격 지수가 너무 높았다는데 문제를 좀 둘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과 이 맞물려서 수요자들의 그 위축 현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특히 그렇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2022년은 그야말로 거래 절벽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정도 되면은 일단 금리는 소폭 인상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시장, 즉 그 중기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 되면 금리 인상 기조는 좀 멈출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겠구나라는 수요자들의 조금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어떤 그래프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심리 지수, 즉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년 정도 중반기 이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갔다가 하반기 정도는 점차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한미의 기준금리의 비교와 전망에 더불어서 이번에는 또 핫 이슈죠.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비례와 반비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만큼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잠시 후에 진행되는 이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서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또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3 이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알찬 고민 상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594 또 무료 문자 번호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의 별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의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상담 문의 주셨을까요? 제가요,
성수동 네. 성덕정길 129-29. 네. 예,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이 성수동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빌라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매도 시기를 궁금해하신 거죠? 네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지금 성동구 성수동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집원을 아까 말씀하신 데를 보니까 그 성수 4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16년도에 했어요. 16년도에 그 빌라죠? 네.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가격이요? 네. 그때 3억 5천 정도 그때 했는데.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매입을 하셨고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지금은 시세가 뭐 10억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올랐다고는 하는데 매매가 없으니까 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빌라지만 그 주택 소유를 하나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지금 거주는 네.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아, 여기서 또 살고 계시고 네네.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1년 반 됐어요. 1년 반? 사는 지가, 예. 자, 일단은 예. 저는 여기를 팔지 말고요. 네. 정말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돼서 아파트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일단 요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1구역에서 이제 4구역까지 있잖아요. 네. 이제 왼쪽에 이제 서울숲역부터 해서 1구역, 또 2구역, 3구역. 지금 가지고 계신 매물이 이제 4구역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네. 1, 2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성수 3구역, 4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잖아요. 네. 자,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조합 설립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일이에요. 네. 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합 설립 이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네. 중요한 건 이래요. 지금 이제 향후 시세가 지금 예를 들어 한 15, 1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15억에 대한 평가가 얼마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못해도 한 5억에서 8억 사이는 나올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프리미엄 형성이 대략 7, 8억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조합원 분양 금액 자체가 일반 시세에 비해서는 훨씬 싸잖아요. 네. 예, 일반 시세에 비해서 내가 한 조합원 분양 금액이 대략 한 7, 8억이 더 싸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일반 분양 금액이 예를 들어 평당 1억은 채 안 갈 거지만 그 정도 이후에 금액이 얼마가 정도로 뛸 거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3.3세제곱미터당 1억 이상은 무조건 갈 거고요. 네. 한강 조망,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1억 5천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즉, 지금에 오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좀 더 오를 가능성은 결국은 입주 후에 향후 시세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그 비전이 굉장히 좀 많이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12억까지 지금 비계세를 받잖아요. 네. 12억부터 이제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특공제 80%를 이제 받을 수 있느냐. 그 80%를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2년은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 연차에 따라서 이제 보유기간 4%씩 또 거주기간 4%씩 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빌라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최대한 관리 처분 될 때까지는 최대한 거주를 하시는 게 일단 향후에 소위 장특공제에 대한 세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거예요. 네. 즉 지금 이 매도 어느 정도 올랐다 싶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물론 12억 이상 되는 세금 일부 내고 양도 차익 발생해서 이게 세금을 거의 내질 않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라고 하지만 그 자금 갖고 뭘 할 거냐, 다른 투자처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만 한 것보다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금액 갖고 웬만한 거 재건축을 또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금액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은 저는 그 입주 때까지 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입지가 그래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그 입지가 건너편에 이제 압구정 쪽이잖아요. 네. 압구정도 지금 이제 그 2지구, 3지구 해가지고요. 신현대라든지 구현대도 조합설립 인가를 득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정부 또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신축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까지도 완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쪽에서도 가속화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마찬가지 후광을 얻을 수 있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거나 아니면 한남뉴타운에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여기 같은 네. 경우는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 북쪽이 이제 한강인 거고. 물론 이제 네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뭐 압구정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 측면에 뭐 비전적인 측면 또 금액적인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세금적인 부분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장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정말 그런데 향후의 대표님. 시장은 좋은 거는 계속 좋아질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나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네. 좌고 우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성수동에 있는 빌라 매수 후에 지금 거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도 시기에 대해서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걸까요? 제가 그 사연에 적어냈는데 충주역이 바로 붙은 배우 프로지오 아파트를 14년대 분양받아서 16년대 저기 입주인데 세를 줬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008년도에 좀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14년도에 분양받은 그거는 기존에 이거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그 세금을 많이 징수당한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왜 지금 뭐 기존 거를 살고 있는데 팔고 어디 갈래도 똑같은 가격대거든요. 네. 더 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 발목이 묶인 전문가님이 상황인 것 보시는 같은데요. 네. 비전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양도세 고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충주로 가볼게요. 네, 지금 하나는 충주 그 푸르지오 아파트네요. 네네. 2014년에 매입을 하셨고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게 사장님 전문가님 2027년도에 전설이 하나 더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향후 올라갈 가능성도 더 있고 해서 네, 요거를 조금 일단 놔두고 싶은데 네, 그렇죠. 문제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진 않잖아요. 전세 줬어요. 전세 줬어요. 또 네.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저기 또 하나 그 교현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예요. 교현동에 있는 동아파트예요. 네네. 자, 여기는 시세가 그렇게 비싸진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매도해도 딴 데 가도 이 가격대뿐이 못 구해요. 자, 이게 이제 이래요. 뭐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주택은 2개 갖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는 내가 거주용으로 살고 있고 네. 하나는 투자용으로 살고 있는데
네.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건 그야말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세가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건 관계없는데 네. 문제는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세금이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건 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많으신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충주 프로지 아파트가 전망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네. 거기로 또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전세 내어주고 뭐 하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투자용으로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네. 이 주택인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교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매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증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뭐냐면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자녀분들한테 소위 증여를 줬을 때 이 부담부 증여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세를 끼고 준단 말이에요.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주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증여 금액이 돼요. 아. 그리고 전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네. 어차피 여기는 뭐 비조정재산 구역이기 때문에 네. 뭐 1억 올랐다 하더라도 1,500, 2,000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그 정도 오르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랐어요. 예, 양도세는 극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증여주는 금액 자체가 네. 자녀가 뭐 집이 있든 없든 5천만 원 일단 공제가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1억까지는 10%예요. 자, 그러면 전체 매매 금액이 뭐 1억이 좀 넘는다고 손치더라도 네네.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략 한 5천에서 7천이라고 한다면은 네. 5천을 공제해서 7천만 원이라고 손치더라도 네. 2천에 대한 10%, 즉 2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증여를 해 놓고요. 자녀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충주 프로지를 이제 매도해서 비과세를 이제 받으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 동아파트를 팔게 되면 내 집인데 팔고 나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증여의 카드를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법을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네. 이거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08년도에 샀어요. 네. 너무 보유한 지 14년, 15년 된 거는 정부법으로 해서 좀 개선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네, 조세특례 제한법이란 거를 이제 발의했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 이제 지금 뭐 10년 전에 했을 때 2013년도에 한번 썼고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썼어요. 네. 네, 근데 그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해당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그냥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매도할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안드린 거는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거주도 실질적으로 하고 자녀 명의라고 하지만은 또 증여하고 나서 또 취득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증여에 대한 부분으로는요. 네, 취득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라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과하진 않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양도세를 그냥 팔고 하느냐인데 팔려고 그러면 또 다시 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더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증여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은 감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좀 예를 들어 몇백만 원 차이 나더라도 좀 뭐 5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양도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관점에서는 증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세무사하고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세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해결해 드렸고요. 또 매도와 증여 중에서는 증여가 조금 더 낫다라는 입장 밝혀주셨네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이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상담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내 고민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전화번호 아래에 보이는 023153-2594 그리고 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이 매물명과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문자로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주택 소유자인데 자양 2동의 빌라 한 채를 투자용으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축 빌라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자, 취득세에 대한 중과 때문에 2주택, 3주택을 추가로 이제 매입하려는 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이제 2020년에 일단 취득세에 대한 추가세율을 이제 강화를 시켜서 했는데 2주택제 조정 대상 구역에 사게 되면은 8%, 또 3주택제는 이제 12%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지역을 자양 2동에 빌라를 투자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이제 지금 제 제도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혜택도 여러 가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취득 시에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위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빌라 가격이 5억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5억이라고 한다면 일반 취득세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1%예요. 즉 한 5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거기다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채권이라 여러 가지 했을 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주택 이상 된다라고 하면 8%로 뛰어요. 그러면 이제 한 5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될 게 8배니까 기본적으로 4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죠. 이 취득세 때문에 겁을 내서 취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향후 자양 2동이라고 했으니까 한강변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아마 매입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됐을 때 취득세 혜택은 뭐냐? 일단 신축이어야 되고요. 자, 그냥 구축이라든지 또 어쨌든 신축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이렇게 8%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8% 중에서 85%가 감면돼요. 즉 15%가 만 내면 된다라고 봤을 때 약 한 이 4천만 원 중에서 15%면 얼마겠습니까? 6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600만 원 정도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했을 때 대략 한 1%이니까 500만 원 드는 거에 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신축빌라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15%만 내니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 큰 차이가 없다. 즉 2주택 정도 됐을 때 이런 게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신축 빌라로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취득세 혜택을 받는 거는 상당히 좀 위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신축 빌라로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이 정도 금액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과감히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주택자가 또 추가로 이 빌라를 또 매입할 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또 취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경대 TV입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네. 25살 된 딸이 있는데 이번에 1억 5천 정도로 서울에 투자성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싶은데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1억 네. 5천만 원 정도 이제 증여를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경기도 이제 수원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네. 20대 딸에게 1억 5천 정도로 이제 증여를 서울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 수원에는 안 알아봤어요? 수원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겠죠. 자, 서울이고 또 이제 25세라고 했으니까 향후에 서울에서 거주할 아파트를 사주면 제일 좋은데 네. 일단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빠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만치 네. 않겠죠. 네. 전세 끼고 1억 5천 투자는 아파트 매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네. 1억 5천이라고 딱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여를 생각했을 때 이제 투자 금액, 즉 이제 증여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적게는 이제 1억 5천. 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5억 5천까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증여 세율 자체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또 그 이상 되면 30%, 40% 늘어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1억 5천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가 이제 5천이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세금은 1,0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에다가 증여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파트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또 나아지면 어딘가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고 어딘가는 덜 좋아질 것이고 어딘가는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서울에서도요.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강남하고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네. 한강변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즉 네.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딱 두 가지 용어가 나올 거예요. 강남 불패, 강변 불패가 딱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입지를 고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계속해서 지금 후보지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각 들여다보면요 지역마다 굉장히 좀 뜨거운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뜨겁다고 해서 그 지역이 향후에 잘 됐을 때 정말 그 재개발이 됐을 때 향후 시세가 얼마까지 갈 거냐를 논한다면 서울에서도 구가 25개 구인데 예를 들어 뭐 도봉구나 강북구나 이쪽으로 갔을 때 아파트 시세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좀 틀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금액선으로 한다면은 일반 빌라 치고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강남 그리고 한강변 쪽하고 조금 가까운 곳을 든다면 뭐 성수동이라든지 한남뉴타운은 굉장히 조금 뜨거운 곳이고요. 1억 5천까지고는 도저히 투자가 안 될 것이고 그 인근 즉 뭐 자양동이라든지 또 뭐 구이동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아직은 개발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면 딸이 지금 25이니까 뭐 향후 10년 안에 꼭 개발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개발된다는 분위기만 타도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을 이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떤가 싶고요.
아까도 문자 사연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25세라고 하더라도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요.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20세만 넘으면. 네. 그래서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취득세 혜택도 받고 또 네. 우선은 그런 투자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때는 뭐 아파트를 구입한다지 했더라도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어떤 투자용 물건 같은 경우는 2주택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네.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권의 이 부동산을 또 증여를 해주고 싶은 시청자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강남과 한강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양동과 구인동까지 이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윤한 대표님과 함께하는 알찬 고민 상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윤한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상담 내용도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오늘 성동구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뜨겁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이었네요, 그죠? 네, 첫 번째 상담분이 여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좀 입주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세요. 또 지금 뭐 빌라인데 살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네. 거주 요건 채우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도 혜택이 그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강북에 이제 한강변 최고 개발지가 될 거고요. 자, 종상향 없이 이 한강변에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을 할 수 있다라는 지역이에요. 구역별로 뭐 1구역 그리고 2구역 또 3구역, 4구역 이렇게 있는데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또 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3구역, 4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를 이미 득한 곳입니다. 8분 능선은 어느 정도 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각종 이제 개발 호재가 좀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죠. 예, 고급 주거 뭐 문화라든지 업무 크릴리스트로 급부상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성수동 핫 플레이스로 해서요. MZ대에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자세히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 중에서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이제 건너편 쪽에서는 이제 청담동, 삼성동,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옆에는 이제 소위 서울숲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당선을 통해서 서울숲역하고요, 또 이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야말로 개발 이후에 향후 아파트 시세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좀 비쌀 것이다. 이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쪽 서울 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다. 이 강남 뭐 반포의 아파트가 아무리 비싼들 또 압구정 아파트가 아무리 비싼들 거기를 거의 쫓아가고 있는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소위 이마트
이마트도 있는데 이 이마트가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쇼핑이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조금 입지가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됐을 때 자리 잡고 있는 위상에서요. 우리가 이제 5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우선은 이 학세권, 학군이 얼마나 좋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쪽 그 뭐 성수동 이 압구정 건너편에 있는 성수동뿐 아니라 자양동도요. 학군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고요. 또 이제 역세권이라는 걸 들 수가 있겠죠. 예, 서울 숲역하고도 멀지 않고 또 2호선 성수역하고도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7호선 라인하고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역세권, 그래서 학세권, 역세권은 기본 갖춰져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아파트 시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늠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뷰세권이에요. 즉 한강을 이 조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입지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병세권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세권, 공원 근처라든지인데 당연히 이런 그 서울숲에 있는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동이 이제 뜨거워진다라고 한다면 같이 분위기를 동반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 될 거고요.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본다면 이제 이쪽 왼쪽에 이제 반포 잠원 지역 그리고 압구정 이렇게 한남 뉴타운은 건너 반포 잠원 지역 또 압구정의 건너편은 성수정 지역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또 가면 이제 자양동도 있을 거예요. 자양동 쪽에 또 밑에는 이제 잠실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한 6구역 정도는요 굉장히 핫한 곳이 될 거고 그야말로 이 압구정과 더불어서 한강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군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그 전망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에서는요. 강북 한강변 최고 개발지로 꼽을 수 있는 이 성수동의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입지도 좋고 향후 전망까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번호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는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고민 해결과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윤환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화 상담 번호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잊지 마시고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